여러분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안녕하세요, 선생님. 네네, 어서 오세요.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선생님. 안녕하세요. 네, 자요. 자, 시작해 봅시다. 주말 잘 보냈나요? 네, 네. 네, 네, 어, 좋습니다. 자, 바로 시작해 볼게요. 지금 몇 시야? 59분이지만 곧 10시가 될 겁니다. 우리는 지금 행정부까지 공부를 했어요. 그러니까 대통령까지 얘기를 마쳤습니다. 오늘은 여십니까, 선생님? 어서 오십시오,屯민 씨. 열심히 공부하고 있어요. 네. 자, 여기까지 공부했고요. 우리는 사법부를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여기서 잠깐 보면은 우리가 지금 정치에 대한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자, 국회를 공부했어요. 그러니까 여기에 입법부를 공부했죠. 입법부. 입법부에는 당연히 국회의원이 있고요. 국회니까. 그리고 국회의원이 300명이 있다.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입법이라는 말이 영어로 얘기하면 make rules. 이렇게 생각하면 되죠. 법을 만드는 게 입법이에요. 그 다음에 행정부, 정부라고 하죠. 정부를 공부했습니다. 여기가 행정부고요. 행정부는 CEO가 그러니까 캡틴이 대통령이다. 대통령에 대해서 자세히 공부했죠. 그리고 이렇게 세 개가 있는 삼권이죠. 삼권 분립, 권력 분립. 권력을 나눴다. 몇 개로 나눴다? 세 개로 나눴다. 그래서 삼권 분립이라고도 하는데 세 번째가 바로 법원이죠. 법원은 사법부라고도 합니다. 사법부. 여기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사법부요. 자, 법을 적용하고 재판하는 곳입니다. 그리고요, 대법원, 고등법원, 지방법원. 선생님, 이것만 있어요? 아니요, 많이 있어요. 뭐, 예를 들어서 행정법원, 이런 것도 있고요. 그 다음에 뭐, 가정법원. 가정법원에서 나중에 공부하겠지만, 이혼, 그 다음에 뭐, 상속, 이런 가정에 관련된 일들을 맡아서 하고 있습니다. 자, 그 다음에 뭐, 특허법원, 특별법원 여러 가지가 있죠. 여러 가지가 있는데 이걸 왜 중요하게 생각하냐면 여기서 1심, 여기서 2심, 여기서 3심 이렇게 3심 제도가 있어요. 잠시 후에 알아볼 거예요. 대한민국의 사법부는 법원입니다. 법원은 법을 적용하고 재판을 하는 곳입니다. 정확하게 얘기하면 그냥 재판을 하는 곳이에요. 재판하는 거. 근데 재판을 어떻게 한다? 어떻게 하냐면 법을 가지고 해요. 그죠? 자기 마음대로 하는 게 아니야. 판사가 판결을 하는데 판사가 법을 가지고 재판을 합니다. 그래서 법을 적용해서 재판을 하는 곳이다. 이게 더 맞는 표현이죠. 그죠? 그래서 법을 적용해서 재판을 하는 것입니다. 재판을 통해서 문제를 해결하거나, 이거 나중에 또 보겠지만, 이건 이제 민사소송이라고 해요. 민사재판이라고 하고요. 그 다음에 범죄자에게 처벌을 내립니다. 이거는 형사재판이라고 얘기해요. 조금 이따 또 볼 거예요. 자, 법원에는 대법원, 고등법원, 지방법원, 그리고 여러 가지 법원이 있습니다. 가정법원, 특허법원, 뭐 행정법원, 이런 것들이 여러 가지가 있다. 이렇게 알아두시고 정리해 두시면 되겠습니다. 숙제를 해오시는 분들이 해서 저한테 보내주시는 분들이 있어요. 훌륭한 분들입니다. 네, 합격할 가능성이 높아지는 거예요. 여러분, 다른 분들도 옥숙제에서 보내주시고요. 자, 요겁니다. 공정한 재판. 공정한이라는 게 영어로 얘기하면 fair, 재판 뭐지? judgment? 뭐 이렇게 되겠죠? 뭐 찾아봐야 되겠는데, 공정한 재판을 위해서 시스템이 있습니다. 이게 시스템이라는 뜻이죠. 어떤 시스템이 있냐? 요렇게 외웁니다, 저는. 1, 2, 3, 4가 있는데, 3, 그죠? 그 다음에 I, 그 다음에 O, 그 다음에 E, I, O, E. 이게 뭐냐면, 인디펜던스예요. 독립. 이건 뭐야? 오픈, 공개. 이거는 에비던스, 증거. 이거는 3 times, 삼심제도. 해봅시다. 여기가 이제 3IOE 이렇게 외우는데 삼심제도 한 가지 사건
한 가지 사건, 하나의 사건을요, 세 번까지, 심판, 그러니까 재판을 할 수 있어요. 재판을 세 번 한다. 세 번까지 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첫 번째는 어디라고? 지방법원. 네, 지방법원. 두 번째는, 그래서 지방법원에서 판결이 났는데 결정이 됐어요. 마음에 안 들어. 다시 해주세요. 다시 해요. 고등법원. 마음에 안 들어. 다시 해주세요. 그러면 이게 마지막이에요. 파이널. 마지막입니다. 여기가 대법원이라. 지방법원, 고등법원, 대법원에서 이렇게 세 번까지 재판을 받을 수 있다. 그죠? 그 다음에 요거는 뭐라고 했어요? 인디펜던스. 넌스. 그 다음에 요게 중요한데 from 누구로부터? 누구로부터? 이 대통령 누구야? 행정부, 국회의원, 입법부. 너 입법부나 행정부에서 이렇게 해주세요, 저렇게 해주세요, 도와주세요. 안 돼. Not your business. Get out. 이렇게 합니다. 그게 인디펜던스. 독립이죠. 독립 누구로부터? 행정부와 입법부로부터 독립을 한다. 이렇게 알아두시면 되겠고요. 그다음 공개 재판주의 항상 오픈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공개한다. 모든 재판을 다 볼 수 있어요. 누가? 누구나. everybody. 관련된 사람이 아니라 그냥 아무나 임준 씨도 다 볼 수 있어요. 그렇죠? 누가 외국인도 볼 수 있어요? 이렇게 물어봤는데 아마 안 될 거예요. 아직 안 알아봤는데 네. 외국인은 아마 안 될 겁니다. 대한민국 사람은 볼 수 있어요. 여러분들이 귀화를 하면 구경 갈 수 있겠죠. 그다음에 특별한 재판, 아주 특별한 경우에는 못 볼 수도 있죠. 그런데 특별한 경우가 아니면 보통 usually, normal 다 볼 수 있습니다. 증거, 에비던스라고 얘기했죠. 에비던스. 에비던스 어떻게 쓰냐? 에비던스. 틀리면 얘기해 주시고요. 요 증거로 재판을 합니다. 그러니까 판사가 마음대로 기분에 따라서 재판을 하는 게 아니라 법과 증거로. 사실 정확하게 얘기하면 법 앤 증거죠. law and evidence. 요게 중요하다. 법과 증거를 근거로 한다. 이유로 한다. 이렇게 생각하면 됩니다. 자, 공정한 재판을 위한 제도는 네 가지가 있습니다. 첫째, 삼심제도입니다. 한 사건에 대해 세 번까지 재판할 수 있습니다. 지방법원에서 1심, 그죠? 지방법원. 고등법원에서 2심, 마지막으로 파이널, 그죠? 그래서 3심을 합니다. 이렇게 얘기했죠. 대법원. 둘째는 사법부 독립입니다. 법원이 재판을 할 때 행정부나 입법부의 영향을 받지 않습니다. 법원은 정부와 국회로부터 독립되어 있습니다. 행정부, 입법부로부터 독립되어 있다. 두 가지고요. 그 다음에 셋째, 공개재판주의입니다. 아주 특별한 경우만 제외하고 모든 재판은 모든 사람들에게 공개됩니다. 오픈되는 거예요. 알겠죠? 넷째는 증거재판주의입니다. 판사는 판결을 내릴 때 법률과 또 증거, 자, 법률과 증거를 근거로 판단합니다. 당연히 그렇게 판결을 해야죠. 이 네 가지를 통해서 공정한 재판을 할 수 있다. 이렇게 알아두시면 되겠습니다. 자, 재판의 종류를 보도록 하겠습니다. 재판의 종류는 보통 이렇게 나누는 경우가 많아요. 그러니까 트러블이 있고요. 그 다음에 크라임 있고요. 그 다음에 홈, 요 정도로 뭐 여러 가지 재판이 있겠지만 요 세 가지 그 중에서도 이제 두 가지가 많이 달라지는 거죠. 트러블 뭐예요? 갈등. 근데 갈등이라는 말보다는 다툼. 다툼이랑 뭐 싸움이랑 똑같은 말이죠. 그다음에 분쟁. 요런 말들을 알아두셔야 돼요. 두 사람이 싸웠어. 그러면은 어떻게 한다? 민사 재판을 해요. 민사 재판. 근데 이때 민사 재판을 할 때 뭐가 적용된다? 민법이 적용이 됩니다. 민법. 그다음에 요거 범죄죠. 범죄가 일어났어. 범죄가 일어나면 재판해 주세요라고 합니다. 누가요? 검사가. 검찰이죠. 검사. 이걸 뭐라고 하냐면 기소라고 얘기합니다. 요쪽은 소송이에요. 소송. 재판해 주세요라고 하고 여기는 기소라고 해요.
이제 범죄자니까. 그래서 형사 재판이 일어납니다. 형사 재판. 자, 여기에는 당연히 형법이 들어가고요. 형법. 그 다음에 홈, 이거 뭐야? 가정이죠. 가정에서 뭐 예를 들어서 이혼, 그 다음에 상속 이런 문제가 있겠죠. 이런 문제가 있을 때는 가사재판이라고 얘기하는데 선생님 가사는 빨래, 설거지, 집안일 아닙니까? 맞아요. 그것도 가사라고 얘기합니다. 그래서 그냥 집안에 있는 문제, 집안일이라고 생각하면 됩니다. 여기에는 뭐 민법이 들어갈 수도 있고요. 그 다음에 가족관계법 몰라도 돼요. 몰라도 됩니다. 가족관계법 이런 것들이 들어갈 수 있습니다. 자, 봅시다. 민사재판. 방금 얘기했어요. 자, 여러분들은 계속 들으면서 갈등이라는 말보다는 어떤 말을 많이 쓴다? 분쟁이라는 말을 많이 쓴다. 분쟁, 다툼, 싸움 이런 말을 많이 씁니다. 민법으로 해결을 하는 거고요. 그다음에 형사재판은 범죄가 일어났을 때 검사의 기소를 통해서 형사재판을 합니다. 이게 형법이고요. 가정일이라고 얘기했어. 가사재판은 가정일에 문제가 생겼다. 그러면 가사재판을 하게 된다. 이 정도로 알아두시면 되겠습니다. 자, 재판에는 여러 종류가 있습니다. 민사재판은 개인 간의 갈등과 분쟁을 해결하는 것입니다. 네. 자, 민법을 적용합니다. 라고 있고요. 자, 형사재판은 범죄를 다룹니다. 죄송합니다. 벌레가 있어서. 범죄를 다룹니다. 범죄 유무. 유무가 뭐야? 있다, 없다죠? 있다, 없다. 범죄 유무를 판단하고 처벌을 결정합니다. 페널티예요. 페널티. 처벌을 결정합니다. 형법을 적용합니다. 가사재판은 가정에서 일어나는 일들을 다룹니다. 이혼이나 상속 등을 다룹니다. 아까 얘기했던 것처럼 민법에서 가정법 관련된 것들이 있고요. 가족관계법이 있습니다. 자, 정치를 공부하고 있어요. 이 정치에서 가장 중요한 거. 정치에서 가장 중요한 거. 여러분들은 뭐라고 생각해요? 선거죠. 선거. 그래서 선거는 무엇입니까? 라고 했을 때 여러분들이 이제 말하기 시험을 보잖아요. 말하기 시험 볼 때 만약에 여러분들이 이렇게 말을 시작해. 예를 들어서 이렇게 면접관이 있고 면접관이 두 명 있죠. 그 다음에 여러분이 있어요. 이게 나야. 나. 그다음에 옆에 있는 사람. 모르는 사람. 모르는 사람인데 내가 이제 물어봤어. 정치에 대해서 얘기해 주세요. 아니, 아니. 선거에 대해서 말해 주세요. 이렇게 얘기했는데, 내가 이렇게 얘기해요. 짜잔. 선거는 정치의 꽃, 꽃입니다. 오, 이렇게 하면은 점수가 막 올라갑니다. 점수가. 왜냐면 정말로 중요한 얘기거든요. 정치의 꽃이라는 말이 뭔 말이냐면, 자, 여러분들이 올림픽의 꽃, 올림픽에서 제일 중요한 게 뭐예요? 마라톤이래요. 마라톤. 마라톤. 올림픽의 꽃은 마라톤입니다. 결혼식. 결혼식의 꽃은 무엇입니까? 여러분들이 잘 알고 있듯이 신부예요. 신랑은 중요하지 않아. 신부가 제일 중요하죠. 그죠? 그래서 정치의 꽃은 뭐다? 선거다. 이렇게 알아두시면 되겠어요. 그래서 선거에 대해서 이야기를 할 때 정치의 꽃은 선거입니다. 선거는 정치의 꽃입니다. 이렇게 시작하면 너무너무 좋을 것 같아요. 알겠죠? 선거의 종류를 보도록 합시다. 대선, 총선, 지방선거 이렇게 나눠지겠죠. 보시다. 대통령 선거를 짧게 줄여서 대선이라고 합니다. 그죠? 왜냐? 5년에 한 번씩. 그 다음에 대통령을 뽑는데 대통령은 한 번만, only once. 한 번만 하죠. 이걸 뭐라고 하냐면 단임제라고 하고요. 이 똑같은 말이 뭐냐면 중임이 안 돼요. 두 번 못 한다고요. 그죠? 중임이 안 됩니다. 단임제입니다. 한 번만 할 수 있습니다. 이렇게 얘기하면 됩니다. 자, 국회의원 총선거, 국회의원 뽑는 거죠. 몇 명? 300명. 300명을 뽑습니다. 근데 여기는
투표를 되게 간단해요. 투표. 한 개. 한 개만 해요. 한 개. 한 개만 합니다. 이 국회의원 총선거 같은 경우에는 투표 몇 번 해요? 두 장이요. 두 장. 왜냐면 우리가 지난번에 배웠잖아. 국회의원은 두 종류가 있다. 뭐가 있다? 지역구. 그 다음에 지역이 없는 거. 그죠? 비례대표라고 합니다. 여러분들이 만약에 비례대표가 생각이 안 나. 이거 퍼센티지. 뭐더라? 확률, 비례, 비율, 모르겠어. 그러면 지역구가 있고, 지역이 없는 게 있습니다. 이렇게 얘기하면 돼요. 지역이 있는 게 있고, 지역이 없는 게 있습니다. 예. 만약에 생각이 안 나면, 생각이 나면 이대로 얘기하면 좋죠. 지역구와 비례대표. 두 개를, 두 장 투표를 해야 된다. 투표 두 장. 투표 두 장을 해야 됩니다. 그래서 306에 247대 53. 253 대 47. 잘 모르겠는데. 어쨌든, 국회의원 총선거를 하는데, 몇 년에 한 번? 짜잔. 4년에 한 번. 4년에 한 번 합니다. 여러 번 할 수 있어요. 지난번에도 얘기했지만, 막 9번까지 할 수 있어요. 죽을 때까지 당선될 수 있습니다. 똑같은 사람이. 그래서 중님이 허용됩니다. 이건 안 물어볼 거야. 중요하지 않아요. 왜냐면 여러 번 되는 거니까. 이게 중요하지. 중임이 안 된다는 게. 그죠? 4년에 한 번씩 합니다. 국회의원. 지방선거. 투표 몇 장이야? 투표 몇 장인지 한번 보십니다. 자, 예를 들어서, 서울 사람이야. 서울 사람. 서울 사람 같은 경우에는 서울시장을 뽑아야 돼요. 서울시장. 그 다음에 구청장을 뽑아야 되죠. 그 다음에, 시의원을 뽑아야 되고요. 구의원을 뽑아야 돼요. 그리고 교육감을 뽑아야 돼요. 아, 5개를 뽑았네. 5개. 5장을 해야 돼요. 투표 5장. 몰라도 돼요. 몰라도 되는데, 만약에 여러분들이 말해주면 아마 이 사람들이 재미있어 할 거야. 면접관들이. 오, 재밌다. 나도 생각도 안 했는데, 5장이구나. 다른 지역의 사람들도 다 5장입니다. 자, 예를 들어서, 경기도. 지금 지방선거 얘기하고 있어요. 경기도 사람이야. 그러면은, 도지사 뽑아야 돼요. 경기도지사. 경기도지사를 뽑아야 되고 도의원을 뽑아야 돼요. 그 다음에 우리 시장을 뽑아야 돼요. 작은 시야, 특별시 말고. 그 다음에 시의원. 그 다음에 교육감. 경기도 교육감을 뽑아야 되죠. 이렇게 5명을 뽑아야 됩니다. 어느 지역에 살든 5명을 뽑아야 돼요. 자, 자, 투표 5장을 한다. 이거는 4년에 한 번씩 한다. 그런데요, 여기는 원래 정확하게 얘기하면, 이건 좀 중요한데, 지방자치단체장. 이게 서울시로 얘기하면은 서울시장. 그 다음에 무슨 구청장. 구의 구청장이죠. 여기는 3번까지 돼요. 3번까지. 3번까지만 되고요. 그 다음에 지방의회 의원. 방금 서울시로 얘기하면 시의원, 구의원을 뽑아야 되죠. 그 다음에 교육감을 뽑아야 됩니다. 교육감. 근데 여기는 여러 번 할 수 있다. 중임이 된다. 교육감은 잘 모르겠고요. 네. 자, 요 정도로 알아두시면 되겠고, 요게 되게 중요한 거 있죠? 이거 빠뜨리면 안 되지. 지방선거는 특별하죠? 스페셜하다. 왜 특별해요? 외국인도 가능하다. 그런데 컨디션이 있죠? 영주권 받고, 영주권을 받고 3년이 지나면, 3년이 경과되면 외국인도 참여할 수 있다. 지방선거만. 이렇게 알아두시면 돼요. 알겠죠? 네. 자, 대한민국 선거에는 세 종류가 있습니다. 대통령 선거는 5년에 한 번씩 합니다. 대선이라고 부르기도 합니다. 국회의원 총선거는 4년에 한 번씩 합니다. 국회의원 300명을 뽑습니다. 총선이라고 부르기도 합니다. 지역구와 비례대표를 뽑습니다. 그죠? 두 장이요. 이렇게. 자, 지방선거는 4년에 한 번씩 합니다. 지방자치단체장과 지방의회 의원을 뽑습니다. 교육감도 뽑습니다. 여기 2장, 여기 2장, 여기
한 장에서 5장을 뽑는 거예요. 지방선거는 영주권을 받은 지 3년이 된 외국인도 참여할 수 있습니다. 이렇게 알아주시고요. 그래서 예를 들면 이제 대한민국 국민은 대통령 한 표, 그죠? 대통령. 그다음에 국회의원 총선거 2표, 그죠? 그다음에 지방선거 5표예요. 8장을 뽑는 거죠. 그런데 이제 영주권 플러스 3년, 3년, 플러스 3년. 이렇게 되어 있으면은 5장 뽑는 거야. 얼마 차이 안 나. 그쵸? 네. 자, 선거의 4대 원칙을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선거의 4대 원칙. 여러분들 너무 잘 알고 있으니까 빨리빨리 하죠. 보통선거, 평등선거, 직접선거, 비밀선거가 있는데 이건 너무 쉬워. 비밀이야. 말하면 안 돼. 말하면 안 돼요. 그죠? 특히 SNS 안 돼요. 이렇게 얘기해 주시죠. 직접 선거 대신 안 돼요. 직접 해야 돼. 그죠? 바빠도 직접 해야 돼. 요거 두 개가 중요한데 이 보통 선거 일단은 선거 같은 경우에는 선거 자체가 만 18세예요. 그죠? 만 18세 이상이 해야 됩니다. 근데 만 18세 이상이면 everybody 누구나 할 수 있어. 할 수 있다. 자, 너는 할 수 없어. 너는 괜찮아. 너는 할 수 있어. 이런 거 없어요. 모두 다 할 수 있습니다. 모두 다. 어떤 사람만 빼고 그런 뭐 crime 범죄자 있잖아요. 범죄자. 나중에 법 공부할 때 또 한번 얘기할 텐데 범죄자야. 그래서 명예권이라는 게 있는데 선거를 할 수 있는 자격이 없어진 사람들이 가끔 있어요. 범죄자야. 범죄자. 범죄자만 못하는 거예요. 그 사람이 아니면 누구나 할 수 있다. 그냥 여러분들은 누구나 이렇게 알아두시면 돼요. 자, 평등 선거는 뭐냐면, 평등 선거는 뭐, 한 표, 세 표, 네 표, 한 표, 한 표, 두 표, 10표, 이런 거 없어요. 다 한 표씩이야. 이게 무슨 뜻이야? 다 똑같다고. 이게 똑같다가 중요해요. 이퀄이 중요하다. 그래서요, 모두가 똑같이 동, 등, 개, 요게 들어갑니다. 그리고 한 표씩. 근데 요게 가끔 요렇게 나올 때가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들도 알아줘야 돼. 이제 객관식 시험도 중요하다니까. 요거를 뭐라고 얘기할 때가 있냐면, 한 표의 value라고 얘기할 때가 있어요. 가치를 갖다. 똑같은 가치를 갖는다. 이렇게 얘기할 때가 있어요. 평등선거, equal. 보통선거, everybody. 그죠? 선거의 4대 원칙은 보통선거, 평등선거, 직접선거, 비밀선거입니다. 보통선거는 만 18세 이상이면 누구나 참여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평등선거는 모든 사람이 동등하게 한 표씩 투표하는 것입니다. 아이! 바꿔드릴게요, 이거. 잠깐만요. 이게 메모해 놔야 되겠죠? 죄송해요. 선거 4대. 직접 선거는 다른 사람이 대신할 수 없고 직접 투표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비밀 선거는 누구에게 투표했는지 비밀로 하는 것입니다. 말하면 안 됩니다. SNS 안 돼요. 이런 얘기를 하는 거죠. 이렇게 잘 정리해 두시고요. 여기서 중요한 포인트는 요거예요. 만 18세 이상이면 요거를 꼭 얘기해 주시면 좋겠어요. 누구나. 뭐 여러분들이 이제 자신 있어 막 여유가 있어 막 원래는 이렇게 대답해야 되는데 보통 선거는 만 18세 이상이면 이렇게 하는데 너무 여유가 있어. 그래서 뭐 이렇게 보통 선거는요 만 18세 이상이면 누구나 참여할 수 있는 거고요. 평등 선거는 모든 사람이 다 똑같이 그러니까 다 한 표씩 투표하는 거예요. 이런 식으로 여유가 있어. 여유가 있으면 여러분들이 그렇게 얘기해요. 저희 선생님이 그러는데요. 범죄자 중에서 명예권을 박탈당한 사람들 있잖아요. 그러니까 선거권, 피선거권이 없는 사람들은 참여를 할 수 없대요. 이렇게 얘기해주면 그냥 한국 사람이죠. 한국 사람이에요. 네.
자, 지방자치제도를 보도록 하겠습니다. 지방자치제도는 이런 거죠. 이 대한민국이 이렇게 있는데, 여기가 중앙정부야. 중앙정부. 중앙정부에서 여기까지 왔다 갔다 하기가 어려워. 잘 몰라, 그리고. 그죠? 그래서 이 사람들이 알아서 해라. 네 맘대로. 맘대로 해라. 그죠? 그래서 이걸 뭐라고 하냐면, 스스로 다스리다. 이 다스리다라는 게 가번 이런 뜻이죠. 가번. 가번. 그죠? 스스로. 스스로? 스스로? 영어로 뭐야? 오토가 아닌데? 스스로. 알아서. 자, 그래서 요거를 자라고 하고, 요건 정치 해가지고 치라고 합니다. 그래서 지방자치예요. 이 지방은 스스로 가번 다스려라. 오퍼레이트 해라. 이렇게 얘기하는 거죠. 그런데 여기서 두 개 중요한데 지역을 스스로 정치한다, 자치한다 이렇게 개념을 얘기해. 컨셉트, 그죠? 데피니션 얘기해 주시고 두 가지를 얘기해 줘야 돼요. 두 가지. 두 가지를 얘기하는데 데피니션 됐어. 그다음에 큰 놈과 작은 놈이 있어. 작은 놈 이렇게 얘기하면 됩니다. 큰 놈은 뭐야? 자, 대한민국을 이렇게 봅시다. 여기 보면 경기도 그다음 또 있어. 충청남도, 충청북도, 전라북도, 전라남도, 경상남도, 경상북도, 강원도 엄청 크죠? 엄청 큰 덩어리가 있어요. 큰 덩어리. 그리고 서울, 인천 이거 커요. 왜 크냐면 파퓰레이션이 커. 인구가 커요. 1,000만, 뭐 250만, 뭐 이래요. 그다음에 여기 누구야? 부산 250만, 울산 200만, 그다음에 대구 200만, 대전 200만, 광주 150만, 대전도 한 150만 정도 되겠다. 이렇게. 요렇게 뭐야? 특별시라든가 그다음에 광역시 크잖아요. 덩어리가. 어떤 덩어리가? 파퓰레이션 덩어리가 크다고요. 얘네들을 광역이라고 해. 그래서 큰 놈, 큰 놈. 그다음에 작은 놈은 뭐야? 여기 조그만 애들 있어요. 얘네들 뭐야? 금천구, 관악구, 동작구, 노원구, 중구, 성북구, 서대문구, 강서구, 막 이런 애들 있잖아요. 25개 있거든요. 25개 구, 여기에도 무슨 시가 있겠죠? 아, 구가 있겠죠, 구. 그 다음에 여기는 시, 군, 요렇게. 조그만 애들이 있어. 조그만 애들. 뭐가 조그매? 파퓰레이션이. 이런 애들은 기초자치단체로. 그래서 광역자치단체, 기초자치단체. 이렇게 두 종류가 있다. 큰 놈과 작은 놈이 있다. 이렇게 얘기할 수 있죠. 아까 지방선거를 할 때 제가 5장을 뽑는다고 그랬잖아요. 5장. 2장은 뭐야? 광역 뽑는 거야. 광역. 큰 놈 2개. 그래서 예를 들어서 서울시에 산다. 그러면 서울시장. 큰 놈. 큰 놈의 단체장. 캡틴을 뽑는 거고. 그 다음에 시의원. 기원. 여기 기초는 뭐야? 구청장. 작은 놈이야. 캡틴 뽑았죠? 그 다음에 구의원. 작은 놈의 의원을 뽑는 거죠. 이런 식으로. 그래서 큰 놈과 작은 놈이 있는데 큰 놈을 광역자치단체, 작은 놈을 기초자치단체. 이렇게 부른다. 이렇게 알아두시고요. 그 다음에 요거는 뭐냐면 얘네들은 일을 안 해. 일을 안 하는 놈과 일을 하는 놈이 있어요. 이게 무슨 말이냐면 얘네들은 의회예요. 의회. 의회를 거꾸로 하면 회의죠. 회의. 회의만 해요. 회의를 왜 해? 결정하려고. 결정한다. 열심히 해서 결정만 합니다. 나쁜 사람들이 아니야. 중요한 거죠. 중요한 거. 회의에서 결정하면 얘네들이 일하는 거예요. 직접 실행한다. 계획해서 실행하는 거예요. 야, 우리 이렇게 결정했으니까 해라. 알았어. 그래가지고 얘네가 일하는 겁니다. 지방자치단체는 일을 하고, 그다음에 지방의회는 회의만 한다. 회의하고 결정만 한다. 자, 봅시다. 지방자치단체는 지역 주민들이 스스로 대표를 뽑아서 정치하는 것을 말합니다. 이렇게 데피니션을 확실하게 알죠?
자, 그다음에 지방자치단체에는 광역자치단체와 기초자치단체가 있습니다. 광역자치단체는 도, 광역시 같이 큰 것이다. 요. 그리고 기초자치단체는 시군구 같이 작은 거다. 이렇게 알아주시고요. 그 다음에 이건 이제 종류를 얘기하는 거죠. 지방의회는 회의를 통해 의회 회의 결정을 하고 지방자치단체는 결정된 것을 실행합니다. 일한다. 얘는 일을 안 해. 말만 해, 말만. 얘네는 일을 해요. 이렇게 알아두시면 되겠습니다. 잘 정리해 두세요. 자, 정당에 대한 이야기를 해봅시다. 영어로 얘기하면 party예요. Let's party 이게 아니라 여러분들이 너무나 잘 알고 있는 더불어민주당. 대한민국의 당이 두 개 많이 있는데 전 잘 몰라요. 국민의힘, 조국혁신당 등등이 있겠죠. 정당이 있습니다. 그런데 대한민국에는 정당이 여러 개가 있죠. 여러 개가 있는데 그게 중요한 게 아니라 두 개 이상이 있다라는 게 중요합니다. 그러니까 한 개만 있지 않다. 한 개만 있지 않고 온리원 아니다. 온리원이 아니고 여러 개가 있다. 두 개 이상이 있다. 요걸 뭐라고 하냐면 복수 정당제라고 해요. 요정. 어? 복수 정당제라 정당이 복수로 있다. 여러 개가 있다. 한 개가 아니다. 이런 시스템이다. 요거를 알아두시고요. 이 정당의 데피니션을 봐야 돼요. 짜잔. 이 데피니션인데. 사람들이 모였어. 야, 우리는 땡땡당이야. 땡땡당. 예를 들어서 자유당이라고 얘기합시다. 실제로 이제 1960년대에 있었던 당이 자유당이거든요. 예를 들어. 근데 이 사람들은 어떤 생각이야? 야, 정치는 있잖아. 정치는 자유가 제일 중요한 거야. 리버티. 이게 제일 중요한 거야.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러면, 나도, I agree. I agree. 나도 그렇게 생각해. I think so.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생각이 같은 사람들이야. 근데 어떤 생각이 같아? 나도 피자를 좋아해. 나도 피자 먹고 싶어. 이게 아니야. 정치적으로 같은 생각을 가진 사람들이 모였어요. 그거를 정당이라고 합니다. 알죠? 네, 대한민국은 복수정당제를 선택했다. 선택을 했는데 선택을 조금 더 멋있는 말로 채택했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채택. 인트로듀스 한 거죠. 인트로듀스 도입이라는 뜻인데요. 도입. 자, 그런데 이 정당에는 여당과 야당이 있어요. 여당은 뭐냐면 여기에 대통령이 있다. 제가 생각했어요. 이거 만들면서. 여당과 야당을 여러분들이 어떻게 하면 쉽게 외울 수 있을까? 여기에, 여기에 대통령이 있다. 야당은 뭐야? 그냥 없다고. 여기, 여기, 여가 아니니까. 여가 아니니까. 여기에 대통령 없다. 그죠? 그래서 대통령이 있는 당이 여당이다. 정확하게 얘기하면 대통령이 있었던 당이다. 옛날에. 이제 대통령은 여당이에요, 야당이에요. 그런 거 없어요. 대통령은 대통령이지. 그런데 어디에서 나왔다? 여당에서 나왔다. 대통령이 나온 당을 여당이라고 합니다. 아, 야당은 그렇지 않은 당. 그래서 만약에 당이 예를 들어서 대한민국의 당이 몇 개야? 예를 들어서 뭐 5개라고 합시다. 뭐가 있어? 더불어민주당, 민주당. 그다음에 국민의힘, 그다음에 조국혁신당, 뭐 정의당, 통일당 뭐 있다고 칩시다. 잘 몰라요. 잘 모르는데 이 더불어민주당에서 누가 나왔어? 이재명 씨가 나왔어요. 이재명 정치인 이재명 씨가 지금 뭐 하고 있어? 대통령이야. 그러면 여기가 뭐다? 여당이 되는 거예요. 그죠? 여당. 그 나머지는 다 야당이야. 야당. 야당인데. 다 야당이죠. 그런데 국민의힘이 짱이에요. 이 중에서. 왜요?
얘가 국회의원이 제일 많아. 국회의원이 제일 많다. 이 야당 중에서 국회의원 수가 제일 많다. 그래서 이제 국회의 의석수라고 얘기합니다. 국회, 국회에서 자리를 제일 많이 차지하고 있다. 의석. 자리예요, 자리. 그래서 의석수가 제일 많은 야당을 제1야당이라고 합니다. 지금 이제 국민의힘이 제1야당이죠. 여기가 더불어민주당이 여당이고요. 봅시다. 정당은 정치적으로 같은 생각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이 있는 모임입니다. 대한민국은 두 개 이상의 정당이 있는 복수 정당제를 채택하고 있습니다. 인트로듀스고요. 여당은 대통령이 있는 당입니다. 야당은 나머지 당입니다. 그죠? 그런데 야당 중에서 의석수, 그러니까 국회의원이 가장 많은 거죠. 의석수를 가장 많이 차지한 당, 그러니까 국회의원이 가장 많은 당이 제1야당입니다. 이렇게 알아두시면 되겠어요. 알겠죠? 자, 남북 관계를 보도록 하겠습니다. 남북 관계, 사우스 코리아, 노스 코리아. 요거는 1910년부터 가봅시다. 1910년부터 1945년 8월 15일까지. 여러분들이 너무 잘 알고 있죠. 일제강점기였습니다. 일제강점기였는데 1945년 8월 15일에 해방이 됐다는 거. 해방이랑 독립, 인디펜던스, 그 다음에 광복. 이런 것들이 됐습니다. 그죠? 해방. 그리고 광복절이라고 하잖아요. 대한독립 만세, 해방이 됐다. 다 똑같은 말이에요. 그런데 이때 미국, US죠. 그 다음에 소련, 소비에트 유니언. 얘네들이 나눠 갖기로 했어. 나눠서 관리하기로 했죠. 그래서 어떻게? 대한민국이 있는데 이렇게 그었어요. 어떻게? 38도선을. 38도 이거 온도가 아니야. 템퍼러처가 아니야. 이 지구를 이렇게 쪼갰죠. 쪼개면 여기 이제 이게 38인데 네, 여기 이렇게 나눠져 있는 거야. 이렇게. 나눠져 있는데 여기는 US, 미국이, 여기는 소비에트 유니언, 소련이 관리를 하기로 했죠. 그래서 그때부터 분단이 된 거예요. 분단이 됐죠. 그러다가 이제 1948년에 남한과 북한이 남한 사우스 코리아 8월 15일, 노스 코리아 9월 9일. 여기는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이, 여기는 대한민국이 만들어집니다. 아, 슬픈 현실이죠. 그래서 두 개의 정부가 만들어지고요. 1950년부터 1953년까지 전쟁을 하게 됩니다. 바로 한국전쟁이죠. 끔찍한 전쟁이 있고요. 그 다음에, 짜잔, 2000년. 얼마나 지났어? 딱 50년이 지났어요. 전쟁 시작하고 50년. 때 2000년 6월 15일에 남한과 북한의 대표가 뭐예요? 진짜 대표. 대통령과 저쪽 북한의 캡틴, 국방위원장이 만납니다. 어디에서? 북한에서. 북한의 평양에서. 맛있는 음식도 먹고 이야기를 나눠요. 그리고 우리 함께 통일을 위해서 노력합시다. 라고 해서 유비로 남북 공동선언을 하게 됩니다. 요거를 이제 알아두시면 돼요. 봅시다. 1945년 8월 15일에 해방이 됐죠. 그때 48년에 8월 15일에 9월 9일에 두 개의 정부가 만들어집니다. 50년에 한국전쟁이 있고요. 딱 50년이 지났을 때 2000년 남북 정상회담이 있고 6.15 남북공동선언을 하게 됩니다. 여러분들은 시험 준비할 때 이거를 꼭 외워두셔야 돼요. 1945년 8월 15일에 대한민국은 일본으로부터 해방되었습니다. 그런데 남한과 북한으로 나누어졌습니다. 1948년 남한과 북한은 각각 정부를 세웠습니다. 그리고 1950년 6월 25일, 6월이라고 볼까요? 6월 25일 한국전쟁이 발발했다. 아웃브레이크예요. 아웃브레이크. 시작했다는 거예요. 그 다음에 2000년 6월 15일에 남한과 북한의 정상이 만나서 이 정상이라는 게 뭐냐면 이 탑이에요, 탑. 대표죠. 만나서 함께 논의를 하고 미팅을 한 거죠. 미팅 6.15 남북공동선언을 했습니다. 이거 굉장히 중요하고 요거를 잘 정리해 두시기 바랍니다. 자, 통일을 해야 하는 이유를 얘기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통일을 해야 하는 이유는요. 저는 두 가지로 설명을 하는데, 이렇게 얘기합니다. 요거요. 민족 동일성 회복. 아, 일단은 요거부터 봐요. 이걸 질문을 해요. 자, 첫 번째로. 오케이. 여러분들이, 슉. 면접관이야. 면접관. 면접관이 물어봐요. 나에게 물어봅니다. 임준 씨, 통일을 해야 합니까? 그럼 뭐라고 해야 돼? yes or no. 둘 다 괜찮아요? 안 돼! yes라고 해야 돼, yes. 네, 통일해야 됩니다. 이게 정답이에요. 아니, no라고 하면은 안 돼요. 그냥 안 되는 거야. 그럼 기분이 너무 나빠. 한국 사람들은. 그래요. 그래서 통일을 해야 한다. 이렇게 얘기를 해주세요. 첫 번째 질문은 뭐다? yes다. 알겠죠? yes라고 해줘야 됩니다. yes. 두 번째는 why? 왜 해야 됩니까? 이렇게 물어보면 이제 그때부터 진짜 중요한 대답을 해야 되는 거죠. 민족 동질성 회복. 아, 이거 좀 애매해요. 사실 제가 설명은 해드릴게요. 뭐냐면, 원래는 하나의 민족이었어요. 그래서 같은 문화, 같은 언어, 같은 밸류, 가치관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너무 오랫동안 떨어져 있었어. 언제부터 떨어져 있었어? 1945년부터 떨어져 있었어요. 지금 몇 년이야? 2025년. 몇 년이야, 이거? 55, 25, 70년이네요. 와, 70년 동안 떨어져 있었습니다. 맞아요? 80년인가? 아, 이렇게, 멍청하지? 80년. 아니, 80년. 80년 동안 떨어져 있었어요. 그러니까, 이제, 밸류가 달라졌어요. 그리고 언어도 달라졌어. 언어. 말도 좀 잘 모르겠어. 그리고, 문화도 많이 달라졌습니다. 그죠? 그래서, 방금 얘기한 것처럼, 언어, 문화, 가치관, 이런 것들이 많이 달라져 버렸습니다. 그래서 다시 우리는 하나의 언어, 하나의 문화, 하나의 가치관을 가진 하나의 민족이 되어야 됩니다. 하나의 민족. 하나의 민족. 너무 어렵죠? 선생님 설명을 들었는데 이걸 어떻게 말해요, 선생님? 말하지 마세요. 말하지 말고 이것만 말하세요. 저도 이거를 여러분들한테 추천드리고 싶지는 않아요. 여러분들은 요걸 잘 말하시면 될 것 같아요. 요거를. 그래서 이렇게 썼어요. 자, 하나 포기하자. 하나 포기하자. 자, 이 경제협력. 경제협력. 이게 중요합니다. 여기 돈 문제야. 요것도 돈 문제죠. 요거는 마음의 문제예요. 마음. 자, 이 경제협력이라는 것은 잘 설명해 줘야 돼요. 남한에는 기술이 있어. 테크놀로지. 죠? 북한에는 대한민국에는 리소스, 자원이 없다고 그랬죠. 그런데 북한에는 좀 있어요. 좀 있어. 자원이 좀 있습니다. 자원, 리소스, 기술, 테크놀로지. 자, 그래서 요게 두 개가 합쳐져서 짜잔! 그럼 경제가 엄청 발전할 수 있어요. 자, 다시 한번. 남한의 기술과 북한의 자원이 합쳐지면 경제가 아주 많이 발전할 수 있습니다. 그죠? 그래서 통일을 해야 됩니다. 경제 발전해야지. 왜요? 돈이 많아지면 행복해요? 네. 그죠? 행복을 위해서. 국방비가 절감이 됩니다. 이제 남한도 북한도 국방비를 엄청 많이 쓰고 있어요. 국방비. 왜요? 분단되어 있으니까. 그런데 통일이 된다? 통일이 되면 이 국방비가 엄청 줄어들겠죠. 이거를 뭐래요? 절약한다. save money. 그 다음에 감소한다. decrease. 그래서 절감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알겠죠? 자, 그 다음에 평화 유지. 어때요? 항상 불안해요. 항상 불안해요. 그런데 통일이 되면 안심이 돼요. 평화로워요. 이렇게 얘기해 주면 되겠습니다. 자, 어떻게 얘기하는지 봅시다. 남한과 북한이 통일되면 경제가 많이 발전할 수 있습니다. 남한의 기술과 북한의 자원이 있으면 요거죠, 요거. 짜잔. 짜잔! 경제 발전에 아주 좋은 영향을 줍니다. 그리고 국방비를 많이 절감할 수 있습니다.
남한도, 북한도 지금 국방비를 너무 많이 쓰고 있습니다. 그리고 지금은 언제 다시 전쟁을 할지 몰라서 불안합니다. 통일이 되면 항상 안심하고 생활할 수 있습니다. 마음이 평화롭습니다. 이렇게 얘기하시죠. 그죠? 정리하시고. 자, 통일 비용과 분담 비용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통일 비용. 통일 비용은 뭐냐면 이제 데피니션이 굉장히 중요해요. 통일. 자, 통일을 하는데 드는 비용. 드는 비용. 자, 분담 비용은 뭐야? 분단을 하는데 드는 비용. 이렇게 쓰면 큰일 나죠. 큰일 납니다. 왜냐면 지금 어때요? 지금 분단이잖아. 지금 now 그죠? ing 그잖아요. 그래서 분단을 어떻게 해야 돼? keep going 계속하는 거예요. 계속. 그래서 여기는 유지라고 얘기해야 돼요. 분단을 유지하는데 드는 비용. 어떤 게 많이 들어요? 자, 같이 계산을 해볼게요. 짜잔, 여기 통일. 통일 비용을 봅시다. 통일 비용은 드는데, 비용이요. 시간. 통일 비용이 엄청 많이 들어요. 근데 점점 조금만 들겠죠. 그래서 시간이 이렇게 가면, 요 정도? 요 정도입니다. 더 가면, 요 정도. 어느 정도는 계속 들겠죠. 그런데, 분담 비용. 분담 비용을 볼게요. 분담 비용은 이렇게 계속 들어요. 이렇게. 그러니까, 통일 비용 같은 경우에는 처음에는 많이 들지만, 나중엔 조금 들잖아요. 그죠? 조금 들잖아. 근데 분담 비용은 어때? 분담 비용은 계속 많이 들어. 시간이 갈수록 손해예요. 그죠? 그래서 통일을 하는 게 좋은 거예요. 절약되는 거야, 절약. 자, 통일 비용. 통일을 하는데 드는 비용이고요. 분담 비용은 분단을 유지하는데 드는 비용. 요거를 좀 알아두시죠. 그죠? 근데 처음에는 통일 비용이 많이 들어요. 하지만 장기적으로 보면 긴 시간이죠. 만약에 여러분들이 장기적으로 이 말이 떠오르지 않으면 긴 시간을 놓고 보면 이런 식으로 얘기할 수 있어요. 긴 시간을 놓고 보면 장기적으로 보면 뭐가 이익이다? 통일을 하는 것이 경제적으로 이익이 됩니다. 이런 식으로 얘기할 수 있어요. 알겠죠? 자, 봅시다. 통일 비용은 통일을 하는데 드는 비용입니다. 분단 비용은 분단을 유지하는데 드는 비용입니다. 잘 알아두시고요. 처음에는 통일 비용이 아주 많이 들어요. 하지만 장기적으로 보면 분단 비용이 훨씬 더 많이 듭니다. 그래서 통일을 해야 합니다. 통일이 경제적으로 더 이익입니다. 근데 이게 질문이 뭐였냐면, 자, 임준 씨, 통일 비용이 많이 들어요. 통일 비용이 많이 들어요. 통일 비용이 많이 들어요. 그래도 통일해야 합니까? 요 질문이야. 여러분들이 만약에 이렇게 설명할 수 있으면은 진짜 25점 중에 25점을 받을 수 있을 거예요. 그죠? 그래서 통일 비용이 많이 들어요. 그래도 통일해야 합니까? 네, 통일해야 됩니다. 통일 비용은 통일을 하는데 드는 비용입니다. 분담 비용은 분단을 유지하는데 드는 비용입니다. 통일 비용이 처음에는 많이 들지만 긴 시간을 보면 장기적으로 보면 분담 비용이 훨씬 더 많이 듭니다. 그래서 통일을 하는 것이 경제적으로 이익입니다. 그래서 통일을 해야 합니다. 이렇게 얘기하면 100점이죠, 100점. 알겠죠? 자, 하나만 더 합시다. 이게 아마 마지막인 것 같은데, 한국의 국제 관계를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요거는 그냥 정리한다라고 생각하면 돼요. 대한민국은 어떻게 생겼냐? 여기에 있고요. 일본이 있죠. 그 다음에 여기에는 중국이 있어요. 중국. 엄청 큰 나라죠. 그 다음에 여기에는 러시아 국가. 러시아, 중국, 일본. 그 다음에 저쪽에
아이고. 저쪽에 미국이 있어요. 미국은 멀리 있지만 그래도 영향력이 크죠. 이펙트. 그죠? 보시다. 중국. 중국 같은 경우에는 옛날부터 얘기를 해야 돼요. 옛날부터 이 대한민국에 뭘 계속 갖다 줬어. 여기 중국인데 뭘 갖다 줬어요. 뭘 갖다 줬냐? 불교 갖다 줬어요. 불교. 유교도 갖다 줘. 한자도 갖다 줘. 아, 거의 에브리띵을 갖다 줬죠. 그죠? 그래서 엄청 영향력을 많이 끼친 나라입니다. 좋은 영향도 있고 나쁜 영향도 있겠죠. 자, 그래서 옛날부터 영향을 많이 줬고 지금은 어떠냐? 지금은 무역을 엄청 많이 해요. 물론 다른 나라와도 많이 하겠지만 무역, 교류 많이 합니다. 그죠? 가까우니까. 그리고 큰 나라니까. 자, 일본 봅시다. 일본 같은 경우에는 생각을 좀 해봐야 되죠. 일본. 일본 같은 경우에는 가까운 나라야. 가까운 나라니까 당연히 교류를 많이 하죠. 무역도 많이 하죠. 경제적으로도 많이 연관이 있죠. 그런데 1910년부터 1945년까지 우리는 콜로니였다. 어? 요 문제가 좀 남아 있어요. 식민지 문제, 식민지였다. 요 시대의 문제가 아직 남아 있습니다. 좀 기분이 나빠. 일본이 아직도 사과를 안 했어. 이 대한민국 국민의 생각이에요. 임준 씨의 생각이 아니라, 대한민국 국민들은 일본이 아직 제대로 사과를 안 했어. 제대로 보상을 안 했어. 배상을 안 했어. 야, 니네 잘못했잖아. 그래서 돈으로 내놔, 빨리. 니네가 우리 국민들 죽였잖아. 때렸잖아. 일 시켰잖아. 강간했잖아. 이런 식으로 사과와 배상을 요구하는데 안 하고 있어요. 이 문제가 남아있다. 이렇게 알아주시고. 미국 같은 경우에는 이제 1950년부터 1953년까지의 일이 제일 중요한데, 한국전쟁 때죠. 한국전쟁. 한국전쟁 때문에 어떤 게 있다? 요런 게 있어요. 한미, 1953년 10월이었는데, 한미, 상호 방위 조약. 요런 것들을 맺었어요. 그래서 여기 뭐냐면, 군사적으로 긴밀하다. 이런 말은 외워두면 좋겠어요. 아주 가깝고 관계가 많다. 긴밀하다. 이게 무슨 뜻이냐면 한국이 전쟁을 하면 미국이 와서 싸워야 돼. 미국이 전쟁을 하면 한국이 가서 싸워야 돼. 우리는 한 팀이야. 이런 약속을 했어요. 약속. 그래서 군사적으로 긴밀하다. 정확하게 1953년 10월에 요 조약을 했습니다. 약속을 했다고. 그래서 군사적으로 긴밀하다. 그리고 뭐 당연히 이제 교류도 많이 있죠. 자, 러시아 같은 경우에는 1950년부터 1953년까지 한국 전쟁 때 누구 쪽이었어? 얘네들 소비에트 유니온이잖아. 그죠? 소련이었죠. 소련. 소련은 이제 노스 코리아를 어, 지원했죠. 서포트했습니다. 그래서 이제 처음에는 감정이 안 좋았어요. 교류를 안 했어. 그래서 교류를 안 하다가 이제는 교류를 하죠. 교류를 합니다. 뭐 이 정도로 알아두시면 되겠습니다. 자, 중국은 옛날부터 한국에 많은 영향을 줬습니다. 중국으로부터 한자, 불교, 유교 등을 받았습니다. 지금도 많은 교류를 하고 있습니다. 일본은 한국과 많은 교류를 하고 있습니다. 경제적으로도 문화적으로도 아주 많은 교류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과거의 콜로니 식민지 역사는 아직 해결해야 할 과제입니다. Not yet. 아직 해결되지 않았습니다. 자, 미국은 한국과 군사적으로 아주 밀접한 관계입니다. 긴밀한, 밀접한. 요거 이제 구글링 해보세요. 딕셔너리. 한국과 미국은 경제적, 문화적으로도 많은 교류를 합니다. 러시아는 한국 전쟁 때 북한을 지원했어요. 노스코리아. 옛날에는 교류를 안 했다. 교류를 안 했다. 그러나 요즘은 많은 교류를 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알아두시면 되겠습니다. 잘 정리해 두시고요. 수고하셨습니다. 여러분 수고하셨고요. 10시 54분이니까 몇 시까지? 11시 4분에 다시 만나도록 하겠습니다. 이따 봐요. 네. 네.